상급지를 우리가 이동하려고 할 때 우리가 23년도 1월이었으면 충분히 갈 수도 있었거든요.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동탄의 시세도 올랐지만 비교가 되지 않게 자산 차이가 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겠죠.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목은 행당동 대림아파트 어떤가요? 직접적으로 이제 단지를 질문을 하신 제목을 달아 놓으셨고요. 본문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아주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부동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현재 거주지는 청주의 전세로 한 3억 8천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동탄 이신도시 동탄역에 있는 아파트 34평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세가 여기가 이제 4억 8천이고 현재 시세는 약 11억 정도. 2018년 3월에 매수하셔가지고 아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지만 아래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상생임대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후 소득은 한 1,0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저축액도 한 400만 원 넘게 저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보고 있는 아파트가 행당동 대림 아파트인데요. 저는 잠실 쪽으로 사고 싶은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 질문을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칠판에 좀 적어보면서 하나하나 상세히 답변을 드리는 게 조금 정리도 되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을 조금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역시 이제 맞벌이 부부시고요. 나이를 이제 별도로 언급은 하지 않으셨는데 뭐 연령대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소득을 보면 세후로 한 1,100만 원 정도 저축을 이제 상당히 많이 하시죠. 한 45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청주에서 전세로 지금 거주 중이에요. 3억 8천에 별도 대출은 없는 것 같고요. 언급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산이 있습니다. 동탄 2에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시세가 한 11억 정도, 그리고 전세를 줬는데 한 4억 8천 정도 전세를 줬다라고 하셨습니다. 계략적으로 뭐 순자산을 제가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9억에서 한 10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산을 보면. 이 상황에서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꼭 잠실이 아니어도 서울로 다른 지역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분께서는 잠실로 가고 싶은 거고 남편분께서는 뭐 행당동 대림 아파트를 여쭤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23년도 1월이었다면 뭐 요 정도의 우리가 돈이 있고 소득이 한 1,100만 원, 세후로 많은 소득이잖아요. 그 정도 소득이면은 23년도 1월이면 우리가 잠실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 시세가 엘리트 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 9평이 한 18억 정도면은 금매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뭐 실입주도 가능했었죠. 근데 현재가 25년, 지금 영상을 제가 찍는 시점이 25년 2월 초니까 25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시세는 28억이 넘죠. 뭐 최근에는 뭐 그 이상의 실거래가가 나왔다 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산이 적은 건 아닙니다. 자산이 적은 건 아니고 소득도 낮은 건 아닌데, 잠실을 흔히 알고 있는 뭐 엘리트 단지를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조금 많이 버겁지 않을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상급지를 우리가 이동하려고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23년도 1월이었으면 충분히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이미 이제 10억 이상 올랐는데, 물론 이제 동탄의 시세도 올랐지만 비교가 되지 않게 자산 차이가 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겠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 잠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로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잠실 대신에 잠실권역을 뭐 선호하신다라고 하면 송파권까지 좀 넓혀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송파권에 제가 지역을 몇 개 추천드렸던 영상들이, 과거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조금 찾아보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에 이제 답변을 좀 해볼게요. 현재 동탄집을 보유만 하고 있지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매수할 때 조정 지역이어서 실거주해야만 비과세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생임대라고 해서 전세 2년 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5% 이상 올려받지 않으면은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는 26년 2월 4년 만기입니다. 기간이 좀 남았네요. 그러니까 내년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5% 이상 올려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상생임대가 충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12억 이하까지는 전부 다 비과세가 됩니다. 보신 것처럼 동탄이 지금 11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매도하기 전에 국세청에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제 서면 질의를 무료로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체크하고 매도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상생임대 조건이 충족이 돼서 12억 이하이고 비과세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비과세 조건 충족 시 서울집 매매할 때 동탄집을 팔고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동탄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라 입지가 좋아서 파는 게 나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성이 높은 데를 가려고 하면, 투자성이 높은 서울을 가려고 하면 우리가 가용 자본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동탄집을 매도해야지만 대부분의 현금이 돌아와서 그 돈으로 보태서 이제 좋은 거를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매수하고 투자성이 높은 데를 매수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교집합이라고 하면 동탄은 필연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매도하고 동시에 서울의 좋은 지역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번째 질문을 보면 서울집 매매는 동탄집 팔지 않을 시 올해도 좋습니다. 비과세 충족 조건 시 내년 매매 후 서울집 매매도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3번의 질문과 같은 거예요. 투자성이 아주 높은 서울을 매수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동탄을 매도해서 자본을 더해서 좋은 곳을 한 번에 가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동탄은 2018년도에 샀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시세 차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한번 끊고 더 좋은 데로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더 양극화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탄을 계속 보유할 이유는 찾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 재산 및 부부 소득 조건으로 서울 지역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뭐 질문하신 게 행당동 대림이에요. 행당동 대림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이제 괜찮은 입지이고 대단지이고 충분히 좋은데, 시드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내가 동탄을 매도하고 청주의 전세금을 활용하면 이 정도 가까이의 돈을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이 정도의 시드라고 하면 내가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해서 애매한 연식의 오래된 구축을 가는 것보다는 신당동 가면 8구역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주변에 보면 금호에 16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거든요. 그 영상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로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지역은 사업의 속도가 빠르고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니까 거주를 이제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청주에 전세를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내가 이제 뭐 이사를 해서 서울에 거주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잠실은 현재 자본으로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시세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현재 자본으로도 좀 매수하는 게 버겁고, 그래서 송파권역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파권역은 과거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지역을 몇 개 제가 추천드린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 여기 이제 투기과열 지역이니까 거주를 좀 하셔야 비과세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소득에서,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자산의 볼륨에서 타이밍만 우리가 잘 맞았다라고 하면, 잘 맞췄다라고 하면 충분히 잠실의 핵심 지역을 갈 수도 있었다. 복귀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는 못했지만. 근데 오늘자 현재 날짜로 보면 잠실을 들어가긴 어려우니까 잠실은 추후 스텝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아래에 있는 송파권역을 가시거나, 질문하셨던 행당동 대림은 좀 애매한 연식이니까 투자성을 높이려고 하면 행당 8구역이나 금호 16구역, 여기 이제 관리 처분이 떨어졌거든요. 이주 중에 있으니까 이런 구역을 좀 스터디 하셔가지고 매수해 보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